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그 몇부터요? A4부터 G14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무슨 서식이요? 조건부. 조건부 가서 세규칙 가시고 수식 가셔서 무슨 함수 이용하래요? 레프트. 그래서 는 레프트. 그 다음에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름이 그 다음에 F4 몇 번이요? 2번. 조건부 서식에서 꼭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F4 몇 번 누르자? 2번 누르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글자예요? 한 글자. 네, 요게 모이면 2이면 요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왼쪽에서 갖고 오는 함수가 뭐예요? 레프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라고요? 한 글자. 이게 모이면 2이면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 가셔서 이제 뭐 하시냐면 표준색의 파랑이고요. 표준색 파랑. 그 다음에 굵은 뭐요? 기울인 거.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또 확인. 그러면 이씨만 이렇게 되는데 샵샵샵샵 나오면 여기에서 뭐 좀 하시라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드리면 당연히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냐면 이거 자체가 뭐 할 때가 있죠? 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럴 때에는 여기 보세요. 틀렸을 때에는 범위 지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조건부 서식에 보시면 제일 밑에 규칙 관리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다고요? 규칙 관리. 그래서 요거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규칙 관리. 여기 가서 잘못됐으면 뭐 하세요? 삭제. 네. 요거. 그 다음에 고쳐야 되면 뭐요? 편집.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당연히 안 틀리는 게 베스트인데 시험장 가서 갑자기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사람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 보면은 자만했다가 망한 애들 꽤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뭐 저희는 돈이 그나마 덜 들어갔지만 돈 들어가고 자만했다가 망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자만할 만한 상황이 오더라고요. 참 사람이라는 게. 왜냐면 왠지 잘 되면 누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요즘에 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TV에 나와서 그 돈 벌게 도와주는 그 자산관리사라는 여자분이 있거든요. 근데 게임을 하면 게임 사이사이에 광고 뜨잖아요. 그 여자분이 계속 나와요, 광고에. 그러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돈 떨어졌나? 네. 왜냐면 TV에 나와갖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앱에다가 광고를 띄우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면 돈 떨어졌나 보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TV에 나왔던 사람들도 뚝 떨어지더라고요, 한 방에. 그 다음에 계산작업 1번 요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때 내신 분은 약간 레프트, 미드, 라이트를 좀 사랑하신 분 같아요. 왜냐면 원래 이렇게 연타로 두 개 잘 안 내는데. 그래서 if, 그 다음 뭐요? 레프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사원번호에서 몇 번째 글자 갖고 올 거예요? 네, 첫 번째 글자. 그래서 요게 모이면 B이면. 네, 그래서 여기에다 뭐라고 치세요? B. 그 다음에 이게 맞으면 뭐라고요? 본사. 아니면은요? 지사. 이 정도면은, 이품은 치고는 그냥 뭐 무난한 정도? 이런 거 나오면 괜찮죠. 그 다음에 2번은 표1에서 사원번호를 갖고 올 건데 몇 번째 거 갖고 올 거예요?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요걸 갖고 올 거예요. SKI. 요걸 갖고 온 다음에 여기에서 들고 올 겁니다. 그래서 무슨 룩업이 필요해요? H 룩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H 룩업 하시고, 제일 처음에 룩업 밸류인데, 룩업 밸류가 찾을 값인데 S를 찾을 거죠. 근데 이게 안에 있으니까 무슨 함수 쓸 거예요? 미드. 그래서 여기에서 찾을 겁니다. 몇 번째 글자요? 세 번째 글자. 몇 개 갖고 올 거예요? 하나. 그럼 이제 룩업 밸류 된 거고, 찾을 값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라 그래서 여기 표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얘는 움직인다, 멈춘다? 멈춘다. 그래서 F4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있는데, 로우가 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S 갖고 올 거예요? 서울 갖고 올 거예요? 서울. 서울은 몇 번째에 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유사해요? 정확히에요? 정확히에요. 왜요? 일단 문자는 무조건 정확히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근무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부터 푸는 요 상시 기출문제는 실제 상시 시험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뭐는 아셔야 되냐면, 이 시험 문제가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거 돈 줘갖고 시험 보는 사람한테 문제 외워갖고 오라 그래요. 이거 사진 못 찍어요. 네. 우리 문제 받았다가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유출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유출을 시키냐면, 사람들한테 돈 주고 시켜요. 외워갖고 오라고. 뭐 나왔는지. 네. 그리고 그 외운 거 가지고 다시 되살려서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뭐 100% 똑같다라고 설명은 못 드리는데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함수 못 썼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유출했을 수도 있어요. 돈이면 되잖아요. 저 어렸을 때 북이 세대인데, 북이 시험도 보면 저기 그 당시에는 안 믿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돈 주고 문제 유출해갖고, 저 때 보면은 문제가 2개 내지 3개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럼 거기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좀 슬픈 얘기지만 돈으로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요번에는 최저 점수를 구할 건데 조건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생산이나 무슨 부예요? 영업부예요. 그러면은 조건을 어떻게 넣어 주셔야 되냐면 요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은 여기 밑에다가 생산이나 영업이면 뭐죠? 부서죠. 뭐예요? 부서.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뭐라고 치세요? 부서로 치세요. 부서 치시고, 부서가 무슨 부요? 생산부. 그 다음에 부서가 무슨 부요? 영업부. 이렇게 몇 개 넣으시면 돼요? 2개. 왜요? 여기 2개 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산부와 영업부의 인사평가인데, 무슨 점수요? 최저 점수. 그 다음에 그 2개의 평균을 구하래요. 뭐를 구하래요? 평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는 에버리지. 평균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높은 값이에요? 낮은 값이에요? 낮은 값이니까 뭐예요? 기미.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범위에서, 그리고 D일 때에는 항목도 갖고 와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필드. 무슨 점수 구할 거예요? 인사평가. 그리고 인사평가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 그 다음에 조건은, 처음 조건은 무슨 부죠? 부서가 생산부.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쉼표. 앞에 거 끝났어요. 생산부 거. 그러면 이제 무슨 부 거 해야 돼요? 영업부 거. 근데 영업부 것도 낮은 점수니까 뭐예요? 기미. 그래서 여기도 범위 잡고, 그 다음에 인사평가니까 5번째. 그 다음에 조건은 부서가 무슨 부요? 영업부.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렇게 78점 몇 점 나와요? 5점. 근데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면 요거 3개는 맞춰야 돼요. 여기 2개랑 여기 가장 빠른 무슨 시간이요? 출근 시간. 아니면은 카운트 if나 카운트? 어쨌든 몇 개는 맞아야 된다고요? 목표는 몇 개? 3개예요. 2개 맞으면 힘들어요. 2개 맞으면 다른 거 다 맞아야 됩니다. 3개 정도 맞으시면은 한 15점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 목표는 몇 개로 잡으시라고요? 3개요. 2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근무 연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5년하고 10년. 그러면 조건이 몇 개죠? 2개죠. 우리 2개 이상이면 S 붙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count if 뭐요? S. 그래서 count if S인데 제가 맨날 여기 밑에 강조하죠. 네. 첫 번째가 뭐예요? 조건에 대한 범위예요. 그럼 우리 지금 무슨 연수 구할 거죠? 근무 연수 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범위예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었죠. 어떤 얘기 많이 했었냐면 이거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건데 뭐 sum if 그 다음에 뭐 count if average if 이런 것처럼 2가지 이상이 합쳐진 것들은 조건에다가도 뭐 하라고요? 큰 따옴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조건에다가 큰 따옴표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크거나 같다. 얼마요? 5. 그래서 요거는 필히 알고 계세요. sum if, count if, average if처럼 네. 아이고 바뀌었네 위치가. 네. 그래서 몇 개 이상일 때요? 2개 이상, 그 2개가 합쳐진 함수들 있죠. 이럴 때에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 범위 잡고 몇 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미만이면 작다예요. 작거나 같다 아닙니다. 그래서 작다 몇 년이요? 10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건 2가지예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 미만은 뭐하다? 작다. 그 다음에 sum if, average if, count if처럼 2가지가 합쳐진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에다가 뭐 것이라? 큰 따옴표. 근데 만약에 그냥 if였으면 큰 따옴표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누기 뭘로 나누래요? 네, 거기 보시면은 전체 사원수. 전체 사원수는 count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ount로 하는데 여기에서 꼭 아셔야 되는 거. count 여기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도 잡으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네, count는 뭐만 된다 그랬어요? 숫자. 그래서 여기로 잡으셔야 돼요. 이 앞에는 잡으면 0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엔터 치시면 몇 프로 나와요? 30%.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평균 3개씩은 맞으셨더라고요. 근데 2개 맞으신 분은 좀 더 분발하시고 4개 맞으신 분도 너무 그거 하면 안 돼요. 아직 안정권 아니에요 우리.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 그래서 시간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표 1에서 출근 시간이 가장 뭐한 사람이요? 빠른 사원의 기록을 찾아 셀에 계산하시오. 근데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먼저 구할 거예요. 뭐 먼저 구할 거예요? 시간. 근데 가장 빠른 사람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스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몰로 해서 여기 출근 시간 중에서 가장 뭐한 사람? 빠른 사람. 그러면 K가 뭐죠? 네, 1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뭐한 사람? 낮은 사람. 그러니까 민이랑 달라요. 민은 그냥 범위 잡으면 제일 작은 거 해주는 거고 스몰이나 라지는 순위까지 정해줘야 돼요.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그 K가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시 끝났는데 아직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한 번 더 닫아서 시간을 끝내고 요 뒤에다가 뭐 붙여야 돼요? 시 붙여요. 이거 되게 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맞추면 행복하긴 한데 너무 깁니다. 그 다음에 또 연결자 하시고 이제 시간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되죠? 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분. 근데 여기부터는 안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를 복사를 뜨세요. 뭐를 뜨세요?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아니고 뭐죠? 분이죠. 그래서 미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붙여넣기 하고 여기 그건 넣어주셔야 돼요. 연결자는. 네, 연산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가 아니고 뭐죠? 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세컨드죠. 세컨드 초. 그래서 여기도 시가 아니고 뭐예요? 초예요.
그래서 몇 시 온 사람이 제일 빨라요? 7시 45분 35초인데 요거는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목표는 몇 개 이상이라고요? 3개 이상이고 일단 1차 목표는 4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4개 맞으면은 웬만하면 크게 실수만 안 하면 합격 점수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부분합에다가 밑줄 치세요. 나올 때마다 계속 적을 건데 부분합에서 중요한 거는 부분합 및 뭐예요? 정렬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정렬. 시나리오는 이름 정의. 그래서 그것들마다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정렬은 거래 업체명을 기준으로 정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거래 업체명 누르시고 여기 위에 데이터 있죠? 네, 데이터에 가셔서 무슨 차순이요? 오름차순. 그러면 오름차순 눌러주시면 정렬 끝. 그 다음에 최대값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하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합 오시고 그리고 요거는 어느 정도 암기도 해야 됩니다. 이해도 하셔야 되고요. 그룹화 항목은 무조건 뭐예요? 정렬한 거예요. 첫 번째로 정렬한 거예요. 만약에 정렬이 2개다 그러면은 몇 번째로 정렬한 거라고요? 첫 번째.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시면 첫 번째로 거래 업체명별로 실지급액의 무슨 값이요? 최대값. 그러면 여기는 최대. 그 다음에 무슨 액? 실지급액. 체크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근데 이거 한 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두 번째는 최대가 아니고 뭐죠? 평균. 그 다음에 실지급액이 아니고 거래금액하고 뭐요? 할인액.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체크 뭐 하라 그랬죠? 풀라 그랬죠. 네, 새로운 값으로 대치 뭐 푸세요? 체크 꼭 풀어주세요.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은 여기 잠깐 보세요. 은근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이건 잘해요. 여기 할인액하고 거래금액 체크 잘하거든요. 아까 뭐 체크되어 있었죠? 실지금액.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렇게 하라고 권장을 드려요. 평균 잡고 얘 먼저 체크를 푸세요. 그리고 거래금액하고 뭐요? 할인액. 네, 이렇게 체크하는 게 실수를 좀 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도 뭐 하세요? 체크 푸시고.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확인. 그리고 이렇게 글씨가 겹쳐 있을 때는 뭐 하시라고요? 늘려주세요.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뭐 엄청나게 어렵진 않은데 연습은 당연히 해보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통합입니다. 네, 분석작업 2번은 통합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거기 보시면 평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그래서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에서 통합하는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뭘로 바꾸세요? 일단 평균 바꾸고 이거 하실 때 여긴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마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디부터 잡아야 돼요? 제품부터 나머지까지 쭉 롯데마트까지.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첫 행에 무슨 열? 왼쪽 열. 그 다음에 확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주의하실 거는 2가지밖에 없어요. 앞에 잠깐 보시면 뭐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기 위에 뭘로 바꿔주세요? 평균. 그 다음에 여기 마트명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확인 작업은 더 하세요. 그리고 실기는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나옵니다. 다 했다 그래서 못 나가요. 네, 필기는 다 한 사람 먼저 나가거든요. 근데 실기는 못 나가게 해요. 네. 어차피 못 나가니까 다 하고 시간 남았으면 뭐 하세요? 오탄한 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한 거 있나.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다 보면 또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다 하고, 저는 이거 안 좋은 습관인데 전 다 하고 시간 남으면 뒤에서 품평이에요. 저 사람은 떨어졌다, 저 사람은 붙었다. 네.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막 검토 이런 거 막 눌러, 보기 눌러, 막 도움만 눌러. 그러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얘네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네. 그거 보고 아는 거지 다른 건 몰라요. 왜냐면 안 보여요, 그 사람 거. 근데 메뉴 대충 뭐 누르는지는 보이거든, 뒤에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매크로 보시면, 매크로 같은 경우에도 실수만 안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위치나 이런 건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일단은 G4에서 G9에다가 평균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삽입 가셔서 도형 가셔서 빗면이래요. 처음 거. 여기 빗면. 그 다음에 I3에서 어디요? J4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 평균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누르고 개발 도구 가시면 에러 뜰 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빈대 아무데나 한번 누르시고 매크로 기록 가셔서 평균. 그 다음에 여기 구할 거죠. 그래서 는 에버리지. 여기 범위 지정하고 엔터. 그 다음에 채우기 뭐요? 핸들. 그리고 끝났으면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우클릭하시고 매크로 지정 가서 확인. 그리고 종종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 기계적인 것 같대. 원래 시험은 기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거는 1년에 한 3-4번씩은 듣는 얘기인데 똑같은 거 너무 많이 풀어서 외웠대. 원래 외워서 푸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거 할 때 문제 딱 읽으면 어떻게 할지가 외워져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외워진다라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외워져야 다음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끔씩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외워서 그 얘기 하시는데 외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거는 오랜만에 단추 나왔습니다. 여기 삽입 가셔서 양식 컨트롤 가셔서 I6에서 어디까지요? J7까지. 그 다음에 이름은 뭐예요? 서식. 서식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눌러야 돼요. 확인 누르시면 안 돼요. 뭐 눌러야 돼요? 기록.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로 넘어가요. 매크로 기록으로. 그 다음에 서식 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요번에 서식이 뭐냐면 A3에서 어디요? G3까지. 그 다음에 표준색에 홈에 가셔서 글꼴색은 파란. 그리고 시험 문제는 채우기 색은 노랑 아니면 주황 잘 나와요. 요 두 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채우기 색은 여기에서는 주황이죠. 그리고 끝났으면은 꼭 무슨 중지? 기록 중지. 그리고 여기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매크로 연결 안 하셔도 돼요. 매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서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자동으로 걸려요. 그 다음에 텍스트 편집 가셔서 여기를 뭘로 해주세요? 서식으로. 그리고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다른 색으로 바꿔버려요. 다른 색으로 바꾸고 눌렀을 때 무슨 색으로 바뀌면 돼요? 주황색.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제가 봤을 때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눌렀는데 에러 떠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비주얼 베이직 가셔서 뭐 누르시라고요? F. 그러면 요게 떠요. 그럼 여기에서 잘못된 거 뭐 하세요? 삭제하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트 작업.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합계 계열과 2021년 요소가 모델이에요? 제거되래요. 그러면 여기가 합계죠. 맞죠? 그러면 뭐 누르라고요? 지울 때에는 딜리트. 그 다음에 요게 2021이죠. 여기도 뭐 누르세요? 딜리트. 그래서 제거하라고 할 때는 뭐 누르시면 된다고요? 딜리트 누르면은 삭제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22년, 2023년, 2024년이죠.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냐면 이게 이걸로 지우면 단점이 색깔이 안 맞아요. 차트 색깔이. 그래서 만약에 차트 색깔까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서 우클릭 해보세요. 그러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데이터 선택. 네, 여기에서 지금 뭐하고 뭐 지워야 되죠? 2021년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지워야 돼요? 합계. 네, 여기에서 지우셔도 돼요. 네, 여기에서. 여기 제거 버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하나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여기에서 범위를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위에 범위 보이세요? 이거를 요렇게만 잡으면 되죠. 어떻게만 잡으면 되냐면 여기 앞에랑 2022년부터 몇 년도까지요? 2024년도까지 요렇게 잡는 방법도 있어요. 결과는 다 똑같아요. 결과는 다 똑같은데 어쨌든 방법은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해서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딜리트 눌러서 지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클릭해서 데이터 선택 들어가시면 여기에서도 제거돼요? 안 돼요? 되죠. 네, 이렇게 지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싸리 아예 범위를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잡고 떨어져 있는 거 할 때는 뭐죠? 컨트롤해서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값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제거되도록 했고 세로값 축의 최대 경계는 200이고요. 기본 단위는 몇이에요? 40. 그러면 여기에서 우클릭.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어디 가라고요? 서식 가세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떠요. 바로. 그러면 최대값은 200이고 기본은 얼마라고요? 40. 근데 여기 얼마로 되어 있죠? 20. 그래서 바꾸시고 꼭 못 치라고요? 엔터. 이거 엔터 안 치면 간혹 가다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3번 수채화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는 무슨 쪽으로 하래요? 바깥쪽.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 번에 안 돼요. 이렇게 누르면 무조건 이렇게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 해야 돼요? 3번 해요. 그래서 여기 레이블 가셔서 어느 쪽이요? 바깥쪽. 그리고 여기도 2번 누르고 바깥쪽. 여기도 2번 누르고 어느 쪽이요? 바깥쪽.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어렵진 않은데 불편은 하죠. 그 다음에 4번 범례. 요게 범례죠. 범례는 어디로 보내래요? 위쪽으로. 그래서 범례 위쪽 보내고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을 하래요. 도형 스타일은 여기 있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서식에 가시면 여기 도형 스타일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은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 몇이요? 4. 미세 효과가 아마 여기 거예요.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 4. 근데 요거 위치 어디에 있다고요? 서식에 있어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 여기 보세요. 여기 범례 누르면은요 요 위에 2개가 생겨요. 여기 바깥에 눌러보시면 여기 도움말까지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 거 보면은 바깥에 누르니까 도움말까지밖에 없죠. 근데 범례를 눌렀더니 여기 뒤에다가 2개가 생겨요. 그래서 뭔가 하라고 했을 때 모르겠으면 여기를 한 번씩 눌러보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왜냐면 이게 뒤에 메뉴가 생기는 요런 메뉴를 리본 메뉴라 그래요. 그래서 리본 메뉴의 특징은
요 뒤에 도움말 이후의 거는 그게 선택돼야만 뜨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내가 모르는 게 나왔거나 아니면은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웬만하면 요 두 개 안에 있을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네. 근데 당연히 어디 있는지 기억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안 배웠거나 아니면 한 번만 해봤거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차트 영역 안쪽에다가 그림자 넣으래요. 그래서 그림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누르시고, 여기가 무슨 영역이에요? 차트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림자는 여기 있다 그랬죠. 효과에. 그래서 그림자 가셔서, 안쪽 모여, 가운데. 네. 여기 안쪽에,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거예요. 오프셋 오른쪽 아래. 근데 간혹 가다가 요 안쪽도 한 번씩 냅니다. 그래서 안쪽, 가운데 누르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 둥근 모서리는 외우시라 그랬어요. 그거 어디 했다 그랬냐면은, 여기 페인트통 가시면, 여기 밑에 테두리 있죠? 뭐 있어요? 테두리. 제일 밑에 뭐 있죠? 둥근 모서리.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뭐 하셔야 돼요?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 그러면 이걸 치세요. 근데 이런 분은 치지 마세요. 시간이 한 2, 3분 남았어. 그러면 이거 치지 말고 얘 버리고 요 안에서 뭐 잘못된 거 있나 확인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2분 만에 못 쳐요.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았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습하시면서 요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모두 고민을 해보셔야 되냐면, 이거를 순서대로 풀 거냐, 네. 아니면 나는 계산 작업을 나중에 할 거냐, 이런 순서도 본인이 하면서 정하셔야 돼요.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스타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참고로 저같이 좀 고리타분한 사람은 무조건 순서대로 해야 돼요. 네. 저는 그게 있어요. 떨어지더라도 찍더라도 순서대로 가야 되는 약간 그 강박관념이 있어서, 네. 그래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정답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설명을 못 드려요. 그리고 집에서 연습할 때도 이제 아까 우리 했었던 집에서도 이제 채점 까실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채점 깔 때에는 꼭 우클릭해서 요걸로 하셔야 돼요. 관리자 권한으로. 이게 그냥 더블 클릭하면은 에러 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설치하실 때도 뭘로 설치를 해주세요? 관리자 권한으로. 그러면은 웬만하면 에러 잘 안 뜹니다. 근데 그냥 하면은 에러가 좀 잘 뜨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스케줄은 대략 어떻게 될 거냐면 아마 하루에 2개를 다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개 반 조금 더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초반에는 40분보다 조금 더 드리긴 할 거예요. 그렇게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풀 건지, 그리고 당연히 틀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 체크해서 내가 어떤 실수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그 실수를 덜 하도록 뭐 해야 되죠? 신경을 쓰면은 조금씩 점수는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 시험의 최대 단점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분석 작업이 이게 10점이잖아요, 하나에. 맞죠? 하나만 실수해도 몇 점이 돼요? 빵점 돼요. 10점. 그렇기 때문에 시점 같은 거 풀 때는 조금 더 집중을 더 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왜냐면 뭐 하나만 틀리면 몇 점이 돼요? 그냥 0점이 되잖아요. 다른 시험들은 시점짜리는 뭐 부분 점수 이런 게 있는데, 이 시험의 단점은 부분 점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비하시고요. 4분 후에 마무리할게요.